2025년 초 전 세계가 깜짝 놀란 발표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한 반면 유럽의 강국 독일은 19위에 머물렀던 것이죠. 특히 독일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독일 국방 고문이 한국을 직접 방문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왜 한국에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리고 독일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은 독일 국방부를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진짜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리드리 바그너. 독일 연방국 방부 조달청에서 20년간 근무한 베테랑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독일군 내부에서 라인강의 매라고 불릴 정도로 날카로운 분석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자랑했죠. 특히 나토 내 무기 배분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독일의 군사 기술 우위를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2025년 글로벌 파이어 파워 순위 발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한국이 독일보다 13개 단위나 높은 6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독일 언론들은 연일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자동차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던 한국이 이제는 전차도 독일을 앞섰다고 말이에요. 바그너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독일이 한국의 무기를 산다면 그건 군사적 태보다. 한국 무기는 그저 가격만 싼 동양 무기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독일 방위산 업체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 흑표 전차와 KF-21 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바그너는 이런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군사 기술력을 포기하고 아시아 국가의 무기에 의존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런데 2025년 3월 한국방산수출청에서 독일 국방부에 공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을 직접 보고 판단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바그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체를 폭로하겠다는 의도로 방문단을 꾸렸죠. 독일군 참관단 10명을 이끌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바그너의 표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방산업체 전시장이었습니다. 바그너는 K 흑표 전차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어요. 겉보기에는 그럭저럭해 보이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어떨지 의문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곧바로 실사격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 전차가 2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을 본 바그너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격 속도였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보다 2배나 빠른 연사력을 보여줬거든요. 바그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여전히 겉으로는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죠. 다음은 KF-21 전투기 시뮬레이터 체험이었습니다. 바그너가 직접 조종석에 앉아 모의 전투를 경험해봤는데 인공지능 기반 타격률이 98%에 달했어요. 독일의 유로파이터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줬죠. 바그너는 시뮬레이터에서 내리며 말을 잃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지휘통제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실시간 위성 연동 시스템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전국 모든 부대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고 자동 드론 정찰부터 민간과 군이 통합된 방어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바그너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이미 나토 기준 이상의 통제체계를 자체 개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한국군 장교가 설명해주는 시스템을 보면서 바그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독일군은 여전히 아날로그 지도를 쓰고 있었거든요.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면서 한국에 비해 10년은 뒤처진 상황이었죠. 바그너는 동행한 독일군 장교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비군 앱 동원 시뮬레이션을 보게 된 거예요. 한국의 예비군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집되고 각자의 역할에 맞게 배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그너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민방위 훈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 대피소, 생존 키트, 시민들의 체계적인 훈련 모습을 보면서 바그너는 한국 시민 한 명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막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훈련받는 거예요. 바그너는 독일의 젊은이들과 한국 시민들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징병제가 폐지된 후 젊은이들의 국방 의식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반면 한국에서는 모든 남성이 군복무를 마치고 여성들도 자발적으로 국방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바그너는 이런 차이점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예비군 훈련을 직접 참관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40대, 50대 아저씨들이 진지하게 훈련받는 모습을 보면서 바그너는 독일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독일에서는 나토 회원국이라는 안정감에 젖어 실제 전투 준비가 소홀해졌거든요. 한국군 간부와의 대화에서 바그너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휴전 상태에서 70년 넘게 살아왔지만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춘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반면 독일은 냉전 종료 후 30년 동안 군사력 감축에만 집중했죠. 바그너는 이 차이점이 현재 상황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늦게 한강을 바라보며 바그너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정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철저한 준비 정신과 위기의식을 보면서 바그너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간 바그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받는지 궁금해했지만 바그너는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거든요. 며칠 후 바그너는 상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군대를 가진 나라를 놓쳤다는 내용이었죠. 독일 국방부 내부에서는 바그너의 보고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을 재검토하자는 의견과 여전히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어요. 바그너는 이런 상황에서 단독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과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동료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바그너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바그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전쟁은 무기를 가진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가 이깁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매 순간 준비해왔지만 우리는 평화에 안주해왔어요. 바그너의 발언은 독일 국방부뿐만 아니라 나토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의 군사 전문가가 한국의 우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유럽 언론들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어요. 독일 국방 고문이 한국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등장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그너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그는 독일 국방부를 사직했어요. 20년간 몸담았던 조직을 떠난 것이죠.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사직을 결정했는지 말이에요. 바그너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조직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는 사직 후 독일 내 여러 대학에서 안보 관련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방체계와 시민의식에 대한 강의가 인기를 끌었어요. 바그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말했지만 한국은 그것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유럽의 안보는 위험해집니다. 그의 강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바그너의 메시지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냉전 시대를 경험한 세대들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지키기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바그너는 이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통해 진정한 평화 유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각국에서도 바그너의 강의 요청이 쏟아졌어요.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군대는 무기가 아니라 정신이다. 싸우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국민이 진정한 전력이라는 것이었죠. 2025년 가을 바그너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육군사관학교에서 독일 군사 교육 전문가로 초청받은 것이었어요.
박은호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독일과 한국의 군사 협력 방안을 모색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도착한 박은호는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생도들의 반듯한 자세와 진지한 눈빛을 보면서 독일의 젊은이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생도들은 단순히 군사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은호의 강의 주제는 유럽의 안보 환경과 한국의 역할이었어요. 그는 생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에게서 배워야 해요.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강의 중간에 박은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하고 한국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생도들도 박은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생도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을 때 박은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박은호는 생도들과 악수를 나누며 한 명 한 명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자유와 평화 그 자체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도 다시 그런 정신을 되찾아야 해요. 박은호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분단의 현실 속에서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판문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박은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긴장 상황에서 70년 넘게 평화를 유지해왔구나.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독일로 돌아간 박은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일 정부와 나토의 한국과의 군사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어요. 또한 독일 내 여러 기관에서 한국의 국방 정신을 배우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박은호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군사 기술과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예비군 제도와 민방위 시스템은 유럽 각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모델이 되었어요. 2025년 말 박은호는 독일 국방부로부터 특별 자문관 임명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과의 군사협력 담당 자문관으로 일해달라는 것이었죠. 박은호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독일과 유럽에 제대로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프리드리 박은호라는 한 독일 국방 고문의 변화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힘은 무기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의지와 준비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한국이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는 것도 바로 이런 정신력 때문입니다. 박은호는 지금도 독일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이 어떻게 평화를 지켜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